자, 통일성 있는 글쓰기 보도록 합니다. 통일성은 뭐 간단하지, 그치? 통일성 있는 글이기 때문에 글 전체가 어때요? 하나의 주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거야. 학습 목표,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교과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할 때는 학습 목표부터 챙겨라. 자, 다음 페이지.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용기는 갑자기 친구들에게 전할 말이 떠올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얘들아 땡땡 양론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났지. 어제 방을 청소하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쓸 일정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그럼 답해줘. 뭔 개소리야 이게. 뭐야. 용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뭘 답해달라는 거야? 모르겠다. 그죠? 예, 이게 왜 그래? 통일성을 해쳤단 말이야. 그치? 위에서는 자기가 봉사활동인 거 보람 있었어. 하다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 발견했는데 답해줘. 뭐를?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치? 통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글을 쓸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 계획하기가 있고, 내용 선정하기가 있고, 내용 조직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와 고쳐 쓰기가 있다. 자, 이거 한 큐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해야 되겠구만. 다시, 이게 이 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뿐만 아니라 원래 글쓰기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 글쓰기 과정. 글쓰기 과정은 첫 번째 뭐 한다? 계획하기를 한다. 그러면 계획하기 과정에서 해야 될 게 있거든. 먼저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에 대해서 쓸까? 이게 주제야.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도 생각해야 돼. 내가 이 글을 왜 쓰지? 설명하려고 쓰는지, 아니면 주장 또는 설득하려고 쓰는 건지, 목적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쓸 건지, 예상 독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뭐 반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쓸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주려고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매체도 선정을 해야 돼. 매체. 뭐 학교 교재에다가 시를 글을 쓸 건지,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올릴 건지, 아니면 일반 신문에다가 투고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것은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을 선정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용 마련하기. 내용 마련은 자, 자료 수집하면 되겠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면 되니? 우리 굉장히 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 널려 있고요. 또는 문헌 자료, 책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인쇄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테고, 방송 자료 같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겠다. 뭐 TV, 뭐 텔레비전, 뉴스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을 테고, 또는 면담, 인터뷰 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답사, 현장 답사 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을 마련했으면은, 자료 수집했으면은, 내용을 선정해야지. 내용 선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 다 쓰는 거 아니야?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거 다 쓸 수가 없지? 즉, 자기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들을 골라내야 돼. 이게 통일성이야. 통일성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쓰는 거 아닙니다. 내용 선정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짜기. 개요를 구성하면 된다. 개요짜기. 여기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더라? 교과서에 있는 말로 내용 선정, 내용 조직으로 되어 있구나. 예. 요게 같은 거야. 다음에 내용 선정. 아니지. 조직하기. 내용 조직하기 이렇게 된다. 요게 어떻게 돼요? 뭐 처음, 뭐 중간, 끝.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 될 테고, 또는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뭐해? 이렇게 다 내용을 조직했어. 그 다음에는 표현하기. 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게 초고. 처음 쓴 게 초고야. 그 다음 하는 게 고쳐쓰기.
자, 고쳐 쓰는 순서는 글 전체, 그리고 문단, 그리고 문장, 그리고 단어 수준, 이렇게 글 전체에서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살펴보면서 고쳐 쓰면 된다. 이게 쓰기 과정이다. 요거는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나온다.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야. 당연한 내용.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볼까요? 계획하기. 국어 시간에 자신의 관심거리에 관한 글을 쓰게 된 연우는 어떤 글을 쓸지 생각해 보았다. 어떤 주제로 쓸까? 요즘 내가 즐겨 있는 종이 신문에 관해서 볼까? 이게 대상이지, 그치? 종이 신문이 인터넷 신문 유사하는 더 좋던 친구들한테 종이 신문을 읽어보자라는 내용을 전하는 글을 써보자. 자, 그러니까 어때? 여기는 이제 매체 선정 없지만 예상 독자 있었고 흥미 관심 끌 수 있는 거, 전달할 가치가 있는 거 이렇게 쓰기 과정에서 생각을 했다. 질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이렇게 이 과정이 계획하기 단계고, 자, 계획했으면 이제 내용 선정하면 된다. 자,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 중에서 목적과 주제에 맞는 것을 골라내면 되겠다. 자, 지금 이 학생이 먼저 신문을 읽으면 공부가 즐겁다는 책, 날마다 정보를 전해주는 신문. 신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가 분야별로 담겨 있다. 이 책 자료 하나, 그 다음에 신문 자료. 신문이 수학, 과학 성적도 높여 미국, 일본, 유럽에서 효과 검증. 신문을 꾸준히 읽을수록 학교 성적도 좋다는 주장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검증, 당연하지. 요즘 친구들 뭐 어휘 부족이다, 문해력이 딸린다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블로그, 신문 읽기 고세, 신문 읽기 방법, 관심 있는 분야 선택해서 보기, 제목에 연연하지 않고 선택한 어쩌고저쩌고 인터넷 자료도 찾아놨고, 그 다음에 방송 자료네요. 신문에 나온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해. 나의 교과서는 바로 신문이었어요. 자, YTN 뉴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인터넷 자료가 되겠다. 백과사전. 신문의 인쇄 과정은 활판, 재판, 인쇄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전자출판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해놨다. 그치?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지. 문헌 자료, 신문 자료, 그 다음에 방송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서 자료를 모았다. 자, 그래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가나다라고, 그치? 주제가 뭐 있어? 종이신문을 읽자, 종이신문 읽기의 장점이야,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종이신문하고 관계없는 게 있네? 그게 바로 뭡니까? 인터넷 신문, 그치?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마가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최근에는 전자출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종이신문의 특성을 설명하기 좀 어렵겠지. 그래서 얘는 제외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선정했으면 이제 내용 조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주제는 종이신문을 읽자고 처음.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자는 상황. 중간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해냈네. 그 종이신문의 특성.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그 다음에 신문 읽기 성공도 사례,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중간에 2번을 보니까 성적이 향상됨 이거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1, 2, 1, 2, 1, 2 이렇게 해놨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맞춰줘야 돼요, 양을.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을 쓰자. 그죠? 필요한 겁니다.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자, 성적이 향상된다. 여기에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신문을 읽을 때 정보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나? 여기 있네. 이따가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끝부분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하자인데 주제를 강조하면은 효과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글의 중간 부분에서 통일성을 고려 삭제할 내용. 자, 중간 3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 얘는 필요가 없네, 그치? 왜냐면 종이신문을 읽자, 종이신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얘는 삭제해야죠. 자, 중간 이 부분에 들어갈 거. 지식이 풍부해진다, 사회현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 지식가지를 얻을 수 있다, 시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초고가 나왔어요. 초고. 여기는 좀 동시에 들어갔다. 표현하기, 고쳐쓰기 동시에 들어갔어요. 맞나? 그러네. 고쳐쓰기까지 된 거야, 얘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누리소통망에 접속한다. 간밤엔 누가 내 게시물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한다. 학교에 다녀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어제 놓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신문 읽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청소년들, 자기 친구들이 하는 생활 일상을 보여주고, 그치? 그 다음에 신문 읽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제시했고, 신문은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매체다. 인터넷 검색이 편하고 효율적이며 텔레비전은 재미와 생동감이 넘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신문만한 것이 없다. 특히 종이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상을 보는 가장 효율적인 창이 된다. 종이신문의 특성. 인터넷 신문은 조회수를 높이려고 흥미 위주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으로 낚시성 기사가 굉장히 많다. 종이신문은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실어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 특성 두 번째, 게다가 종이신문을 다 읽은 다음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는 데 쓰면 식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 얘는 이제 삭제해야 돼, 그치? 이거 종이 재활용해가지고 무슨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슨, 얘는 삭제.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첫째, 신문을 읽으면 성적이 향상된다. 땡땡 대학 연구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을 읽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에서 성적이 높았다고 한다. 둘째,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은 뭐예요? 좀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 또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경영인 성공 비결은 신문을 읽기였다. 초등학교에서 한 공부가 전부였던 그가 현명함과 판단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이 신문이라고 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배달된 신문들을 꼼꼼히 읽어 정보를 축적했다는 그에게는 신문이 교과서였다. 그러니까 사례 제시했고, 종이신문을 읽는 일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도 빽빽한 활자들과 넓은 지면을 보면 흥미보다는 부담이 생길지도 모른다. 신문을 쉽게 읽으려면 처음에는 표제와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가볍게 읽어보자. 문화, 스포츠, 경제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다. 신문기사 형식이나 자주 쓰이는 단어 등에 차츰 익숙해지면 좀 더 꼼꼼히 읽게 된다. 신문 읽기 고수들도 모든 기사를 다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읽기를 추천한다. 자, 여기는 신문 읽는 방법.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이신문을 읽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자. 다양한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어 한 뼘 더 성장할 것이다. 시간이 나면 휴대전화부터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리고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글로 이제 마무리. 질문. 그래서 아까 이제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을 예문으로 나와 있죠. 신문을 읽으면 지식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평가 부분.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내는가?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주제를 고려해 적절하게 선정했는가?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가?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문단은 없는가? 아까 있었죠? 그건 삭제를 해야 되겠지, 그치? 신문지를 활용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감싼다는 건 빼고, 문단 안에 각 문장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다. 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삭제지, 삭제, 그치? 종이신문을 다 읽은 다음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자. 삭제가 되는 거고. 그 이유는 통일성을 깨트리기 때문에. 자, 밑에 중요한 겁니다. 통일성의 의미. 이 단락의 학습 목표가 통일성 있는 글쓰기잖아. 통일성의 의미는, 통일성은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의미하고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 통일성 있는 글을 읽으면 독자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만화를 봤지만 통일성이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SNS를 보내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자,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거 중요해. 이 과정 까먹으면 안 된다. 자, 어디 보자. 다음은 모둠 활동이죠. 모둠 활동이니까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뒤로 넘어가고요. 요거밖에 없네, 그치? 조금 확인해 볼게. 요것만 좀 정리해 봅시다. 점검.
점검 항목.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가?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문단은 없는가? 문단 안에 각 문장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자,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 간의 긴밀한 밀접한 연결을 통일성이라고 하고,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이루어지는 글쓰기 과정은 통일성을 고려해야 되고,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점검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게 되겠다. 질문. 나머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